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결혼한 지 5년 차인 평범한 주부입니다. 아니, 제가 평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희 가족은 남들보다 조금 더 풍족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건 모두 제 시동생 덕분이었죠. 제 남편은 참 따뜻한 사람이에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며 두 아들을 키우셨다고 해요. 쉽지 않은 길이었을 텐데 두 아들은 참 잘 자랐어요. 특히 시동생은 공부를 정말 잘했다고 해요. 우리 작은 놈은 머리가 비상해. 큰 놈은 성실하고.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종종 하시는 말씀이에요. 남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학을 포기하고 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동생이 좋은 대학에 가게 하기 위해서였죠. 그렇게 형의 지원 속에 시동생은 명문대를 나오고 좋은 회사에도 취직했어요. 형이 없었으면 나도 없었어. 이제는 내가 형 도와줄 차례야. 시동생은 회사를 다닌 지 2년 만에 그런 말을 남기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것도 남편과 함께요. 둘이 모은 돈을 합쳐 작게 시작한 사업은 운이 좋게도 크게 성장했어요. 시동생은 사업 수완이 뛰어났고 남편은 성실함으로 그를 완벽하게 보완했죠. 저는 그 회사에서 일하던 평범한 직원이었어요. 그렇게 남편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남편과 저는 결혼 후 귀여운 딸 둘을 낳았어요. 우리 네 식구는 정말 행복했어요. 우리 둘이 이렇게 잘 된 것도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이제는 저희가 어머니 편하게 해드릴게요. 시동생은 늘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 말대로 했고요. 시어머니는 두 아들을 너무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동생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첫눈에 반해 교제한 지 6개월 만이라고 했어요. 동서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첫 만남에서 그녀의 외모에 놀랐던 기억이 생생해요. 모델 같은 키에 완벽한 비율, 그리고 선이 고운 얼굴까지. 누가 봐도 미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형수님, 저 정말 행복해요. 믿기지 않아요. 시동생은 그렇게 말하며 행복해했어요. 신혼생활이 너무 즐겁다며 매일 웃음을 잃지 않았죠.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희 가족 모두 행복했어요. 열심히 일하며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시동생이 드디어 자신의 행복을 찾은 것 같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날은 비가 많이 내리던 날이었어요. 시동생이 급한 일정으로 지방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죠.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여보, 큰일 났어. 동생이. 교통사고가. 남편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은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우리 가족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다발성 골절과 뇌출혈이 심합니다. 당장 수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셨어요. 남편은 창백한 얼굴로 벽에 기대어 섰고요. 저는 그저 이 상황이 꿈이길 바랄 뿐이었어요. 이제 막 행복을 찾은 시동생에게 이런 일이 생기다니. 너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술은 8시간이나 걸렸어요. 의사는 수술 후에도 예후가 좋지 않다고 했어요. 의식이 돌아올지도 미지수라는 말에 모두 절망했죠. 병원 대기실에서 밤을 새우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동생의 아내, 제 동서는 생각보다 담담해 보였어요. 물론 충격이 커서 감정이 무뎌진 것일 수도 있겠죠. 사람마다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니까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죠? 동서는 의사에게 상황을 물었고 의사는 지켜봐야 한다고만 반복했어요. 시어머니는 오열하셨고 남편도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으로 괴로워했어요. 저는 그런 가족들을 보는 것이 더 괴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걱정되어 엄마에게 전화를 하려고 비상계단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비상계단으로 가는 길에 친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동서였어요.
처음에는 그저 가족에게 상황을 알리는 전화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들은 말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어요. 나 땡 잡았어. 재산이 25억이야. 순간 걸음이 멈췄어요. 귀를 의심했지만 분명히 동서의 목소리였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시동생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땡 잡았다니 재산은 또 무슨 말이지? 혼란스러웠어요. 오늘, 내일이 고비래. 이대로 죽으면 그 재산은 다 내 거야. 그럼 우리 빨리 같이 살자. 이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말도 안 돼. 이건 분명 오해일 거야. 하지만 동서의 목소리는 분명했고 그 말투에는 분명히 설레는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남편에게 말하려고 했지만 이미 너무 힘들어하는 그의 모습에 차마 입을 열 수 없었어요. 하지만 동서의 말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결국 저는 동서의 행동을 몰래 살펴보기로 했어요. 다음 날 동서는 잠시 병원에 있다가 나갔어요. 저는 직감적으로 동서를 따라갔어요. 평소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시동생을 위해서라면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동서는 병원에서 그리 멀지 않은 카페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한 남자를 만났죠. 두 사람은 너무나 친밀해 보였어요. 테이블 아래로 발을 맞대고 때로는 손을 맞잡거나 팔을 쓰다듬는 모습이 보였어요. 분명 연인 사이였죠. 그들을 지켜보는 동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그들은 단순히 만난 것이 아니었어요. 동서는 그 남자와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때로는 서로의 얼굴을 가까이 맞대며 속삭이는 모습이었어요. 시동생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싸우고 있는 동안 그의 아내는 다른 남자와 애정 행각을 벌이고 있었어요. 동서는 그 남자의 귀에 대고 뭔가를 속삭이며 함께 웃기까지 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장면을 몰래 사진으로 찍었어요.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대화 내용을 조금이라도 들으려고 조심스럽게 카페로 들어갔죠. 동서는 그 남자에게 의사가 48시간이 고비라고 했다며 그 시간만 넘기면 둘의 미래가 시작될 거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준비는 다 해뒀는지 물었고 이번에 놓치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을 거라고 경고했어요. 동서는 자신이 법적 아내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며 모든 재산이 자동으로 자신의 몫이 될 거라고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결국 남편에게 사실을 말했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찍은 사진과 들은 대화를 상세히 설명하자 남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남편은 목소리를 떨며 정말 확실한지 다시 물었어요. 저는 확신했고 그 말에 남편은 곧바로 사람을 고용했어요. 그 사람은 며칠 동안 동서의 일거수일투족을 조사했고 더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아냈어요. 동서와 그 남자는 시내의 고급 호텔에서 만나는 모습이 포착됐고 심지어 손을 맞잡고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모습까지 사진으로 남겼죠. 남편이 그 사진들을 보았을 때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우리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어요. 시동생의 휴대폰을 확인해 봤죠. 거기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동서의 남자친구는 그녀가 결혼 전에 만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들의 관계가 시동생과 동서의 교제 중에도 계속되었다는 거였어요. 시동생이 출장 갈 때마다 그들은 만났던 거죠. 저희는 더 철저하게 조사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끔찍한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동서와 그 남자는 시동생의 집에서까지 만났던 거예요. 시동생이 야근하는 동안 그들은 시동생의 집에서 시간을 보냈죠. 심지어 동서의 휴대폰 기록까지 확보했어요. 그곳에는 시동생에 대한 끔찍한 대화들이 가득했죠. 남편은 분노로 가득 찼지만 냉정함을 잃지 않았어요. 모든 증거를 모은 후 우리는 동서를 만나 대면하기로 했어요. 남편이 차가운 목소리로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말했을 때 동서는 잠시 당황했어요. 하지만 곧 놀라운 반응을 보였죠. 동서는 뻔뻔하게 자신의 본색을 드러냈어요. 알면 뭐 어쩌실 건데요?
난 처음부터 돈 때문에 결혼한 거예요. 당신 동생이 날 사랑한다고 그냥 내 외모에 반한 거지. 나도 그의 돈에 반한 거고. 공평한 거래였어요. 동서의 말에 우리는 할 말을 잃었어요. 조금의 양심도 미안함도 없었어요. 오히려 당당했죠. 난 충분히 참았어요. 그 답답한 남자랑 2년이나 산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이제 그가 죽으면 난 자유예요. 그리고 그의 재산도 내 거고. 시어머니가 그 말을 들었을 때의 표정은 잊을 수 없어요.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충격과 분노로 동서의 머리채를 잡고 주저앉으셨어요. 내 아들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며 통곡을 하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 가슴 아팠어요. 남편은 시어머니를 말리며 진정시켰고 우리는 동서에게 이혼을 요구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비웃기만 했죠. 내가 왜요? 법적으로 난 그의 아내예요. 그가 죽으면 재산은 내 몫이에요. 당신들이 뭐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그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날 밤 병원에서 시동생이 의식을 되찾았다는 소식이 왔어요. 의사들도 놀랐대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회복이었죠. 우리는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 소식을 동서에게는 알리지 않기로 했어요. 시동생이 어느 정도 회복되어야 모든 사실을 말할 수 있을 테니까요. 며칠 후 시동생은 말도 할 수 있게 되었고 기억도 대부분 돌아왔어요. 우리는 시동생에게 동서의 배신, 불륜, 그리고 재산을 노리는 것까지 모든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놀랍게도 시동생의 표정은 의외로 담담했어요. 사실, 나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결혼하기 전 남자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헤어진 줄 알았죠. 결혼 후에도 가끔 이상한 점을 느꼈지만 진짜로 다시 만난 줄은 몰랐네요. 시동생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다음 날 동서가 병원에 왔을 때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시동생의 상태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고 동서는 병실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워있던 시동생이 갑자기 눈을 떴고 동서는 놀라서 뒤로 물러섰어요. 오랜만이네, 여보. 시동생이 말했고 동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시동생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테이블 위의 서류를 가리키며 이게 뭔지 알아? 이혼 서류야. 라고 말했어요. 동서는 당황했지만 곧 냉정을 되찾았어요. 무슨 소리야? 시동생은 조용히 핸드폰을 들어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동서가 그 남자와 나눈 대화였죠. 시동생의 죽음을 바라고 재산을 차지하려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 됐어? 아니면 더 필요해? 시동생이 물었고 동서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동서는 충격에 빠졌다가 갑자기 어떻게? 당신이 죽어야 하는데? 의사가 확실하게 말했는데? 라고 외쳤어요. 그 말에 병실이 얼어붙었고 시어머니는 실신할 뻔했어요. 동서는 곧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태도를 바꿨어요. 오빠, 이건 오해야. 충격이 커서 말이 잘못 나왔어. 미안해. 용서해줘. 라고 애원했지만 시동생은 동서의 손을 냉정하게 뿌리쳤어요. 늦었어. 넌 이미 네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줬어. 시동생은 녹음을 멈추며 이것도 증거야. 당신이 죽어야 하는데라고 직접 말한 내 목소리. 살인미수로도 고소할 수 있겠는걸? 이라고 말했어요. 결국 동서는 재산 한 푼 받지 못하고 이혼 서류에 서명했어요. 법원은 동서의 불륜 증거를 검토한 후 동서에게 위자료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결국 동서는 불륜 상대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그 남자는 내가 왜 너한테 돈을 줘야 해? 우리 계획은 네가 그 남자의 돈을 가져오는 거였잖아. 근데 빈손으로 왔네. 라고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제서야 동서는 그 남자도 자신을 사랑한 게 아니라 돈만 바라봤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동안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 라고 묻자 그 남자는 난 내 가져올 돈을 사랑한 거지. 라고 비웃었어요. 그렇게 동서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시동생은 회복 중이에요.
우리 가족은 이 사건을 통해 더욱 단단해졌어요. 진실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그것을 직면하는 것이 결국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걸 배웠죠. 동서는 시동생의 사랑도, 재산도, 불륜 상대도, 심지어 자존심마저도 모두 잃었어요. 사랑보다 돈을 택했지만 결국 둘 다 잃고 말았죠. 이제 우리 가족은 과거에 연연하지 않아요. 시어머니도 활기를 되찾으셨고 남편과 저도 더 행복해졌어요. 우리 딸들도 시동생이 건강해져서 기뻐해요. 이런 시련을 통해 진정한 행복은 돈이나 외모가 아닌 서로를 향한 진실된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진실된 마음만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도요. 시동생은 이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요. 그의 용기 있는 모습을 보며 때로는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어떤 일이 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